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공정시스템 연구실에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 정유사의 그 재무적 위험 관리를 원유 선물을 이용해서 한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정유사의 언서튼티를 고려한 플래닝 모델을 투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푼 결과, 그리고 거기에 언서튼티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기반으로 생성을 했고, 그 생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컨셉과 그 방법, 그리고 정확한 실제와 되도록이면 유사한 재무 위험 관리를 모사하기 위해서 선물 가격을 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결과와 그에 따른 이어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그 정유사에서 일어나는 서플라이 네트워크인데요. 제가 주목을 한 이 정유사에서의 문제는 처음에 원유를 사올 때 원유의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과, 그리고 그 원유를 생산할 제품에 맞추어서 최적화되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제품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도 모르고 수요가 어떻게 변동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언서튼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 자료긴 하지만 이게 과거의 그 유가 변동 그래프고요. 그에 따라서 정유사의 이렇게 원유 가격이 어떤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따라 변동을 하고, 그러한 변동성 때문에 정유사의 리파이닝 단순 정제 마진은 이와 같이 적자가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도 어떤 일정한 추세가 있긴 하지만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 정유 3사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요인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익이지만 그 불확실성까지 같이 고려를 한 투스테이지 스토캐스틱 방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번 연구의 동기가 되고, 하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험관리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구매량을 최적화하는 것만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결과 부분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유 선물을 이용한 더 나은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유 선물을 이용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됩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이제 플래닝 모델을 세워서 그거를 최적화하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파이낸셜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리스크 해지 모델을 붙여서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극대화되고 좀 더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정유 프로세스는 가상의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주된 가정이 처음에 원유 구매 부분에서 총 3가지 종류의 원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WTI, 브렌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3가지 원유를 가정한 이유는 이 3가지 원유가 현재 국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얼마든지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원유를 사서 디스틸레이션 유닛을 통해서 스트림을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가솔린이나 디젤에 요구하는 그런 스펙을 맞춰서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MTB도 같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런 가상의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모사를 하였습니다. 그 투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램 앞선 발표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최적화에서는 현재의 마켓 컨디션이나 앞으로의 그 마켓
예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의 그 최적화된 이익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마켓 컨디션에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게 되고, 그 시나리오들 때문에 프로핏은 어떤 일정한 값이 아닌 분포를 가지게 되어서 아무리 최적화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세울 때 이게 투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램의 그 일반적인 폼인데요. 처음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첫 번째 디시전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어떤 언서튼티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 자동으로 두 번째 스테이지에 결정 변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목적 함수는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익의 그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그 정유사 플래닝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리는 디시전은 구매해야 할 원유의 종류와 양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유 가격, 제품 가격, 수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생산량, 재고량, 디맨드 페널티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익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수학식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각 시나리오 따른 프로핏을 각각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각 프로핏에 따른 확률을 곱한 그 전체 기대값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결정 변수들은 각 원유의 구매량과 MTB 구매량, 그리고 FCC 컨버전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런 문제의 결과가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 시나리오를 좀 더 현실과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입니다. 이게 주가 예측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원유 가격 설명하는데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이어서 적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어떤 원유의 앞서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원유 가격에 일정한 추세값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가지고 원유 가격이 변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수요도 그렇게 변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그 마켓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2002년 1월부터 2008년까지의 가격과 수요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예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과 수요의 현재 가격이 있고,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뽑아낸 파라미터 값을 넣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프로핏의 분포를 얻은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재무적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재무적 위험 관리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무적 위험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때 하는 방법이 일정 타겟 프로핏을 만족시키지 못할 확률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위험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시는 누적 위험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핏에 해당하는 위험값들을 수차적으로 누적을 하면 보통 이와 같은 그래프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직관적인 이유는 어떤 일정 프로핏을 만족시키지 못할 확률이니까 그 프로핏에 적용을 하면 바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커브를 가지고 재무적 위험 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익은 클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최적의 플래닝을 해서 얻은 위험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위험 관리를 해서 이 곡선을 아래로 내릴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위험은 낮고 이익은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루어란 리스크 곡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리스크 해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유의 실제 가격과 선물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원유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반대로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각각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효과가 생겨서 서로의 그 가격이 상쇄가 되어서 어떤 일정한, 이걸 hedged price라고 하는데 일정한 가격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베이시스는 원유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이런 베이시스가 왜 위험이 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의 어떤 현물 가격에서 현재 그 선물 거래로 인한 이익을 빼주면은 그게 순매수 가격이 되는데, 이 식에서 보시면은 그 미래의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인 B1만큼이 변동을 하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선물 가격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유 선물 가격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모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유 비용 모형이 되겠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팩터들은 좀 고정값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편의수익이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수익이라는 거는 그 원유를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슈워츠가 모델링한 현재까지 가장 이 컨베니언스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모형을 사용해서 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험관리까지 고려가 된 플래닝 모델에서는 앞선 그 플래닝 모델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선물 거래로 인한 이익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결정 변수는 옵티멀 해치 레이시오, 즉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선물 거래를 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이 들어가고요. 앞서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편의 수익에 대한 그 확률 분포는 앞선 식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다음 같은 분포를 얻게 되는데, 이 어떤 일정 정규 분포 안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첫 번째 결과는 위험관리의 대부분의 목표가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두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포를 보시면은 위험관리를 했을 때 한 18% 정도 위험 감소를 했고요. 반대로 평균 이익은 17.46% 정도 증가를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최적의 해치 레이쇼는 0.93. 그러니까 100 정도의 원유를 구매해야 된다면 반대로 한 93 정도의 선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위험관리에서 또 그 분산 최소화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 함수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익은 최대한 많이 내면서 위험은 최소한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리스크 리턴 레이쇼가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대이익을 분산으로 나눈 것인데, 그거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두었을 때 위험은 한 9.6% 정도밖에 안 줄었지만 이익은 무려 29%나 늘어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요. 이때 해지 레이쇼는 좀 더 많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56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리스크 커브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앞에서 플래닝 모델만으로는 위험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투스테이지 방법으로 이익의 기대값을 극대화한 것으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위험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최적화이기 때문에 위험에 해당하는 분산을 극소화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프가 갑자기 위로 튀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무리 구매량을 최적화해가지고 위험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의 그 플래닝 최적화로 했을 때 그 그래프에서 여기에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위험관리를 했을 때는 커브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을 극소화하는 것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기대값도 늘어나고 위험은 더 줄어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곡선이 나오게 되고, 목적 함수를 바꿔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다른 형태의 그래도 훨씬 그 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우월한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론은 이와 같이 위험관리를 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위험관리를 했을 때
위험은 줄어들고 동시에 기대이익은 늘어나는 우월한 어떤 리스크 곡선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정유사가 좀 더 극대화되고 더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